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를 보이며 오늘 1.77%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6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미국과 유럽 증시는 모두 급등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무려 7% 이상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3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던 날인데, 다행히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선물마저 전부 다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2.7% 상승을 하다가 1% 정도 지수가 내리면서 마감을 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역시 음봉으로 끝나면서 오늘도 우리 증시를 개인분들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방어해줬는데, 자, 과연 한국 증시는 내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 지수가 빨갛게 물이 들고 있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도 발표됐겠다. 한국 증시, 세계 증시를 따라서 이제부터서 반등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계속되는 외국인의 매도 속에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26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어제 7.7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고점이 여기인데 바로 한 번에 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어제 유럽과 미국 증시가 급등한 이유는 바로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코다리 바이러스 감염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전 세계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야간 선물도 어제 플러스 1.27%까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잠을 안 자고 미국 증시와 그리고 한국의 야간 선물을 지켜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야간 선물이 이렇게 플러스로 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야간 선물은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될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은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중단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에는 삼성전자가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잠정적으로 야간 선물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왔고, 지금은 한국의 야간 선물보다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더 중요하죠.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아침부터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하락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플러스 2%대 상승을 보이면서 유럽 증시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환율을 보시면은 환율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1216원까지 내렸는데 아직까지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를 거의 2천억 원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24일 이상 연속 순매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1200원대에서는 외국인이 환차익 때문에 오히려 매수를 안 하는 경향이 많은데, 아마 환율이 1200원대가 깨져야지 외국인의 큰 매수가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3% 상승하면서 27불이 되었는데, 이번 주 목요일이죠. 4월 9일에는 오펙 회의가 있습니다. 오펙 회의에서 감산이 안 될 경우에는 유가가 다시 떡락을 할 수가 있고, 감산이 된다면은 아마 30불을 넘을 기대감도 현재로서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역시 어제 7% 이상 상승을 하면서 지난 고점을 다 뚫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국내 증시인데 오늘 코스피를 보시면은 1.77% 상승으로 마감을 했으나 여기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음봉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침에 상승했다가 요렇게 하락하는 안 좋은 모습을 코스피 종목들은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보시면은 2.7%까지 상승했다가 1.77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빠질 때는 다 빠졌어요. 2.77까지 올랐던 게 여기 밑에까지 다 빠져버리면서 와, 오늘 설마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마저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6조가 넘지 못하면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이번 분기 6.4조의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충족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오늘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49,600원 약 1.8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서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매도를 하였고 우리 증시가 시작부터서 하락으로 출발하기 시작했죠. 아닌데요. 매동을 보면은 오늘 기관이 매수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침 증시를 잘 안 보셨죠? 오늘 아침에 개인이 3천억 원 이상 아침부터서 매수를 하면서 우리 지수를 방어해줬고 기관은 아침부터서 3천억 원 이상 매도를 하면서 우리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전날에 기관이 1조 원 이상 매수가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 증시에 기관의 자금이 계속 들어올 것이다. 일각의 예측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오늘은 세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가 나왔으나 매도폭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 매도폭은 초반에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특히 삼성전자의 매동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연기금이 아침부터서 대량으로 차익 실현을 했고 아주 주식을 잘하더군요. 아침에 보시면은 여기 1차 매동에는 이만큼 던지다가 오후장에 들어서 이렇게 대량 매도를 보였고 동시호가쯤 2시 50분부터서 다시 매수를 시작해서 매도폭을 축소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다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매수로 잡히지만 아침에는 팔고 오후장에 다시 사는 패턴을 쓰고 있으니 여러분도 이걸 따라 하시는 게 좋다. 매번 말씀드렸죠. 하지만 어제같이 아침부터서 기관이 강력하게 산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매매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계속 똑같은 방법만 주식시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구사일생을 했는데 보시면은 1.62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0.67까지 내려가면서 장중의 변동성이 2%대 그리고 시작부터서 롤러코스터 타이푼이었습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라던가 이런 반도체주가 가면은 기본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는 잘 안 갑니다. 아침부터서 파미슬, 시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내려가면서 대량의 제약 바이오주가 하락을 하였고 오늘 보시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개인만 이렇게 대량 매수했고 외국인은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아침부터서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에 비해서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코스닥 지수가 급등을 하였고 그 뉴스는 바로 코다리 바이러스 중증 환자 혈장 치료 효과 확인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제약 바이오의 혈장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 모두 급등을 했고 상한가를 간 종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녹십자 랩셀이라던가 아니면은 녹십자 MS라던가 이런 종목이 오늘 급등을 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움직이니까 우리 코스닥도 오늘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고 문제는 코스닥보다 코스피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1%가 하락으로 마감이 되어서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를 시초가에 구입을 하셨어도 결국에는 손실로 마무리가 되고 하이닉스를 시초가에 샀어도 결국에는 오늘 손실로 마감을 보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코스닥 반도체 섹터 주식들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고
더 상승폭이 높았습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봤자 5%, 6%지만 코스닥의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오르면 10%, 20%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코스닥 반도체주를 보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너무 변동성이 심했죠. 자, 보시면은 SFA 반도체 장중에 1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11%까지 상승했다가 바로 빠지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하자마자 10분 만에 바로 11%까지 올랐다가 다시 꼬그라지면서 5,000원까지 내려왔다가 종가 때 상승을 했는데 매수 주체는 누구다? 개인. 개인분들이 오늘 샀고 기관이 조금 받쳐주면서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안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417을 오늘 하루에 먹튀하고 튀고 기관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얘는 어제도 그렇지만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한가를 못 가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매매를 해봤지만 상한가를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많이 가봤자 20% 그리고 20%대 가면은 이렇게 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까지 올랐을 때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이 없었고 삼성전자가 아침부터서 꼬그라지는 모습이 나왔으니 아침에 만약에 본인이 시초가에 샀었다. 그럼 바로 던졌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5만 원을 잠깐 돌파하고 바로 꼬그라졌는데 그때 딱 한 번밖에 던질 타이밍이 없었어요. 삼성전자 오늘 제가 아침부터서 다 봤는데 실적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대기 물량이 40만 주, 하이닉스도 16만 주 이렇게 나온 상황이라서 아침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갭상승 그리고 5만 원 돌파를 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 시작부터서 AD테크놀로지, SNS텍, KC, 유니테스트, SFA 반도체 전부 다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S&P 500 나스닥 야간 선물도 시작부터서 이렇게 상승 중이었죠. 어제 우리가 생각한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떤 거였죠? 자, 바로 이거였죠. 최상의 시나리오, 삼성전자 6조,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 그리고 미국의 야간 선물이 상승 중.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달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1번과 2번은 1번 달성, 2번 달성. 그리고 삼성전자 특징이 뭐다? 5만 원을 터치하거나 5만 원 근처에서 한번 슈팅을 준 다음에 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어떤 게 나왔죠? 시작부터서 5만 원대에서 손을 흔들면서 여러분을 유혹을 했죠. 누구든지 봐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매수 물량이 많고 체결 강도가 100이 넘고 그냥 이론적으로는 이거 돌파하고 이런 데 다 잡아먹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옵션 만기일주입니다. 옵션 만기일주. 지수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을 위로 확 보내버리면은 풋옵션, 콜옵션 중에서 콜옵션 베팅한 사람들 대박나죠. 어제 개인이 뭐 베팅했습니까? 어제는 이렇게 개인이 콜옵션에다가 베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쉽게 올려주지 않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보시면 5만 원 딱 터치하고 바로 뚫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뚫게는 해줘. 뚫게는 해주는데 사람 심리가 뭐냐면은 여기다 걸어놔서 뚫잖아요. 그 뚫고 같으면 이 위로 올려요. 호가가. 지금 보세요. 여기서 호가에 터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위로 바꾸는 거. 이게 지금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위에다가 호가를 올려버려. 여기서 분명히 탈출 기회라던가 혹은 익절 기회를 이렇게 줬는데 사람들이 올려버려. 여기 께 빠지면서 이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위로 올려버린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자 어쩔 수 없는 심리입니다. 자기 분명히 매도가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더 갈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다들 위로 올리잖아. 그리고 막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여기에 지금 물량이 더 쌓아져 있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외국인 창구가 막 떠 있으니까 이거 여기까지 무조건 간다 하면서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데 그런 공식은 실전에서 안 통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반대로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예, 5분 천하였습니다. 5분 만에 바로 밀어버리죠. 진짜 너무 짧았어요. 와, 이거 3분 카레급이었어. 3분 카레급. 터치하자마자 바로 밀어버리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개인분들이 5만 원이 깨지자 제발 내 것 좀 사주세요 하고 밑으로 내리는 모습이에요. 내리는 모습. 그리고 오히려 살려는 쪽은 별로 안 붙죠. 그리고 이렇게 막 투매가 나오니까. 그래서 시초가가 깨져버리면은 투심이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제발 이제 내 것 좀 사주세요 하고 이쪽에다 위에다 이렇게 걸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이렇게 시초가에서는 고가 형성하고 바로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이 진짜 빨라야 되고 호가 수정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기회 줬을 때 탈출을 해야지. 삼성전자 이렇게 5만원 터치를 하는데 이거 5만원 터치했다고 위로 다 바꿔버리면은 얘네가 이거 보고 안 팔아요. 안 올려줘. 그래서 이제는 코스닥 반도체주들이 바로 다 빠져버리죠.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팍 빠지는데 어제 이 녀석을 제가 되게 싼 가격에 팔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니 약간 배가 아플 뻔했지만 야, 이거 보니까 진짜 대응을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AD 테크놀로지가 6%까지 올린 다음에 바로 다 빼버렸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봤던 그 모습이 또 나왔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도 이렇게 수북히 쌓인 호가, 위에도 수북히, 아래도 수북히, 체결 강도도 좋고 매수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누가 봐도 이거 24,000원 뚫고 올라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저도 이거 보고 속아서 들어갔는데 페이크다 하면서 여기 있는 물량들 다 취소하고 다 빼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밑에 막 15주, 18주 이렇게 있어서 이거 그냥 한 5천만 원만 던져도 내가 시초가 0%까지 만들 수 있고 1억을 던질 경우에는 이거 그냥 마이너스 한 5%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정말 먹음직스러운 과일처럼 있었지만 장중에 저렇게 급변해버리면은 내가 던지고 싶어도 못 던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또 그 모습이 나왔고 AD 테크놀로지는 바로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까지 쫙 넘어갑니다. 아, 이 모습 보고 제가 어제 대응을 잘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제 원래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재수가 좋게 이렇게 나올 뻔하다가 위로 축 올라가서 제 거를 사줘서 수익으로 나왔는데 원래 제가 알고 있는 AD 테크놀로지는 이런 애예요. 이렇게 쫙 잠깐 빼버리면은 그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라서 정말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인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밀려버리니까 그냥 반도체 섹터가 싹 죽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자, 여기 시간과 그리고 S&P 500 나스닥 야간 선물도 나와 있죠. 나스닥 야간 선물 아침에 분명히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렇게 마이너스였다가 이게 플러스로 변환이 된 거예요. 장중에 이렇게 플러스로 변환이 됐으면은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코스피가 그냥 마이너스까지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관이 특히 연기금이 오늘 작정하고 팔려는 속셈이구나. 아니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빼버리니까 참 미치겠더군요. 오늘 삼성전자 안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초가가 아니라 이 밑에까지 다 깨버리면서 49,000원대까지 그냥 쫙 내려가는데 무섭더군요. 지수가 그냥 다 빠졌죠. 그런데 재밌는 점이 뭐다? 삼성전자가 내리니까 시젠과 파미셀이 상승합니다. 마이너스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화면 잘 보이시죠? 얘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0%대 하락이었어요. 근데 플러스 6% 정도 올라가지고 지금 이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제약주가 가는 날은 반도체가 잘 안 좋고 반도체가 가는 날은 제약주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공식을 대입하면 됩니다. 물론 둘 다 가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리면은 삼성 계열사 주식도 같이 내리죠. 자, 삼성전기 어제 정말 괜찮다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그냥 시초가 붙어서 뚝 까맞고 내려가고 삼성 SDI 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지수가 올라도 죽어도 안 가. 전기차주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아니 캠시스가 10% 오르는데 삼성전기라던가 뭐 다른 애들은 안 가고 어제도 얘는 잘 갔는데 와, 이 전기차가 삼성 이름이 들어간 게 안 좋더군요. 보시면은 삼성 SDI 오늘 시초가에서 밀렸잖아요. 근데 얘는 어제 지수가 몇 프로 올랐어요. 코스피 코스닥 막 3% 이상 오르고 4%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거밖에 안 올랐어. 3%. 그 전날에는 몇 프로예요? 내렸어. 아니 일주일 넘게 진짜 한 번도 안 오르고 올라봤자 지금 여기 뚜루루 가야 되는데 야, 이게 진짜 개인들이 요렇게 계속 사고 있으니까 질려버리게 만듭니다. 질려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갭 조금 뜨니까 개인분들이 이렇게 팔죠. 그런 거예요. 질려버리고 많이 못 먹게 만들어. 삼성전자도 오늘 5만원대에 팔게 어마어마하게 작업을 쳤어요. 얘 오늘 보시면은 삼성전자 통곡개벽 만들어가지고 5만원이 아니라 얼마야? 얘는 오늘 49,000원에서 49,500원 계속 와리가리 치면서 작업합니다. 여기서 한번 하고 여기서 한번 하고
그래서 49,500원만 넘으면 사람들이 던지니까 이거 찍고 내려오고 이거 찍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질러버려서 나가버립니다. 5만원 안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가 빠지고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올라가고 기관이 매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질려서 나가요. 질려서.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오늘 전부 다 개인들만 이렇게 던졌죠. 그리고 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 막판에 들어왔어요.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다가 장 막판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기관이 사주는데 개미들이 뭐 털렸다 이게 아니라 기관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종가에 들어온 거야. 종가에. 그래서 이거 갖다가 뭐라고 하실 필요 없고 수익 챙기신 분들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 그리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 고점에서 들어왔어.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요. 아니 옵션 만기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목요일 날은 3가지 이벤트가 있죠. 어떤 이벤트가 있다? 첫 번째, 오펙 감산회의. 자, 석유 감산을 하느냐 마느냐, 러시아 사우디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지금 나오는 그 순간에 동시에 미국 실업보험 청구. 자, 이번 주 또 목요일 날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가 과연 얼마나 나오는가. 이것도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막 600만이 넘었다면서 미국의 야간 선물이 시작부터서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가고 그랬던 게 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엔 이게 잘못 나오자 오펙 감산회의를 하겠다. 럼프 형이 트위터를 통해서 어그로 끌면서 상승으로 이끌었는데 이게 또 동시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펙 회의를 일부러 막 9일로 맞춘 게 아닌가. 지난번처럼 이 실업자 보험 청구가 분명히 많이 나올 거니까 이걸로 지수가 빠지면은 이거 감산 합의했다. 이 뉴스 갖다 돌리려고 일부러 4월 9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더군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옵션 만기일. 이 옵션 만기일까지 3개가 겹쳐버리니까 와 이건 진짜 어떻게 될지 예상이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여기서 과연 이게 될까? 감산이 된다? 감산이 됐는데 실업보험 청구가 잘못 나온다? 이거 2개 상세해서 될까? 아니면 이번엔 감산이 다 됐으니까 재료 소멸로 빼버릴까? 그것도 모르겠고 지금 미국 쪽 언론에서도 이제는 미국의 경제지표 그리고 회사들의 실적이 발표될 건데 리먼 사태급 정말 나쁜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실업률도 급등할 것이다. 그래서 희망을 갖기보다는 이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총선? 아니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나오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나오고 이런 게 2개가 더블로 터져버리면은 이거 갖다가 빼려면은 얼마든지 뺄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이 프레임이 씌우는 게 진짜 싫어요. 총선까지 만약에 지수가 올랐다. 근데 이 2개가 발표된 다음에 내리는데 사람들은 총선 끝나니까 거 봐라 지수 내리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이게 있어요. 이게 경제지표 발표가 이게 2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려도 이것 때문에 내릴 확률이 높지. 뭐 총선 끝나니까 연기금이 안 사서 그렇다. 오늘도 그럼 연기금이 안 샀는데요.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 프레임 씌우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LG전자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 사업이라던가 그거는 원래 부진했기 때문에 다 패스하고 백색가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줘서 오늘 LG전자가 좀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얘는 자, 얘 보시면 아시죠? 주식을 10년 가져가도 절대 안 오릅니다. 자, 16만원짜리 주식이 10년 뒤에 5만원이 됐어요. 그리고 여지껏 단 한 번도 18만 4천원을 뚫은 적이 없습니다. 후계자 양성 작업이라던가 증여세 문제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LG는 돈 나갈 일도 많고 그리고 좋은 레포트가 나와봤자 잠깐 깜짝 실적하고 살짝 올리고 보통 빠지고 얘는 뭐 6만 전자, 5만 전자, 3만 전자, 4만 전자 그런 이야기만 맨날 나오던 주식이에요. 실제로 저도 5만 원에 사서 옛날에 6만 원에 팔고 그러던 주식인데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아무리 장기로 가져가도 안 올라. 그게 너무 무서워. 그리고 12만원에서 여기 3만원까지 빠지는데 사람들 미쳐버리죠. 4분의 1토막 뭐 반토막 이상이 나버리니까 못 버티고 여기서 뭐 백색가전 깜짝 실적 나와도 여러분 LG의 가장 큰 적자를 만드는 스마트폰 부서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영업이익을 깎아먹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LG전자는 별로 그렇게 미래가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LG상사는 여러분 자사주 매입을 해도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죠. 여러분은 절대 이걸 보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어제 LG상사 샀으면은 30% 대박이 났을까요? 아니죠. 어제 샀으면 대박이다. 어제 체결됐나요? 체결된 물량이 없어요. 어제 점상으로 가가지고 어제 점상으로 시작해가지고 체결된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못 사고 오늘 여기서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아침부터 27%갭 떴을 때 샀다? 그럼 어떻게 됐다? 오늘 마이너스 15% 손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이슈 갖다가 점상을 띄우거나 그러면은 다음날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은 얘는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팔고 싶어도 못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글벳 어제도 얘기했죠. 얘도 점상이라고. 이글벳 점상이어도 뭐 했습니까? 저 구축약 아무 소용없다. 어제 구축약 관련 악재 뉴스도 떴죠. 그리고 얘 점상 갔으면은 이때도 매매 못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 아침에 걸어도 체결 안 돼. 그러면 오늘 여기서 샀다. 어떻게 됐다? 시작부터 25% 떴고 종가에는 플러스 8%니까 얘도 마이너스 18%. 그래서 개인들만 이렇게 저런 뉴스에 물리는 거예요. 뉴스에 물리는 거. 오늘은 또 혈청 관련제 뭐 녹십자 랩셀부터서 여러 가지 종목이 갔는데 솔직히 뭐 혈청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제약주를 안 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는 오늘은 테마주가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테마주 남영비비안이 이렇게 상한가 찍으려고 꼬시고 바로 던지고 이렇게 끝났는데 이런 애들도 오늘 개인만 이렇게 사고 빨려 들어갔죠.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일반적인 주식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저렇게 막 상한가 근처에서 시작하는 애를 샀으면은 거의 다 물리고 거의 다 내려가서 끝났고 오늘도 뭐 11시 반에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대부분 수익이 났겠죠. 왜냐면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플러스로 턴을 했고 우리 지수도 11시 반에 무조건 슈팅이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 눈 감고 대충 아무 종목이나 찍었어도 수익이 나는 종목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제 보잉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보잉과 그 다음에 델타항공. 보세요. 어제 보잉이 20%가 올랐어요. 그럼 우리나라 항공주도 같이 올랐을까요? 제주항공 5%, 에어부산, 은봉이죠. 위에 4% 찍고 오히려 내려오고 티웨이항공 다 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죠. 뭐 미국의 호텔 관련주라던가 레저 관련주가 20%대 17%대 급등했다 뭐 했다 해도 우리나라 뭐 호텔 신라라던가 이런 애들이 안 움직이고 또 보잉 관련주라던가 이렇게 항공 관련주도 안 움직인 거 보면은 미국의 주식을 대입해서 지금 한국에 매매를 하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되게 어수선합니다. 오늘도 막 보면은 개인이 4천억 원 사고 3천억 원 사고 계속 사는데도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던지다가 기관이 막판에 이렇게 매수로 전환하고 지금 또 이렇게 세계 증시가 급등하고 유럽과 미국 증시가 오늘 또 오른다면은 제발 우리나라도 좀 팍팍 치고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느껴지시죠? 막 올라가려고 해도 물량 던지고 그리고 막 털어먹고 거기다가 막 위에다 벽을 쌓아놓고 그런 상황이 나와서 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 이제는 차익 실현하려고 위에다가 걸어놓으면서 매물대가 계속 형성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매수하려는 매수자들도 이렇게 와서 종목의 호가들이 촘촘히 쌓여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자 들어올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 위에 있는 거 누가 파는 거 사면 되니까. 하지만 나갈 때는 본인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들어올 때는 내 마음대로 위에 걸 이렇게 샀고 평소에 호가 보니까 이렇게 막 촘촘히 걸려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날이 거래량이 많이 터진 날이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좋았던 날이죠. 만약에 오늘처럼 이 영국의 보거스 총리가 중환자실에 이송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 럼프 형이 갑자기 코다리에 걸려서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이런 뉴스가 만약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사람들 다 주식 팔고 싶어 하죠. 근데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살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서 호가가 촘촘히 이렇게 박혀 있는 것도 있지만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고 위에다가는 이렇게 걸어놓고 밑에다가는 안 사. 오늘도 그런 종목 많았죠. 자 봐봐. 지수 밀리는데
어때요? 위에까지 20%까지는 이렇게 딱 올랐어. 위에만 호가가 다 있죠. 이 종목은 그때 원래 소형주야. 근데 소형주라서 위에도 걸린 게 많이 없어야 되는데 위에 이렇게 걸린 게 뭐냐면은 밑에서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팔고 싶어서 개인들 다 위에다 걸죠. 누가 밑에다 던져. 위에다 다 걸어놨다? 근데 살려는 사람이 없죠. 살려는 사람. 여기다가 팔 수가 없죠. 여기다가도 팔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한 1억 정도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이걸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마이너스 10%가 내려갑니다. 이게 내려갈 때 보시면은 자 보세요. 무슨 던진 물량이 1억도 안 던졌어. 1억도 안 던졌는데 순식간에 호가가 다 깨집니다. 그리고 여기 2천주 해봤자 얼마야 이거? 200만 원 아니 400만 원 약간 넘고 여기 이거 해봤자 얼마입니까? 별로 던지지도 않았는데 한 1억 정도 던지니까 한 7%가 깨지고 여기서 좀 더 던지니까 바로 다 깨져요. 그러니까 열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호가창과 체결창을 보면은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 있죠. 이렇게 18 체결창에다가 이렇게 욕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화가 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그렇다니까 나가고 싶어도 탈출하게 만들어주질 않고 그동안 계속 올랐어. 계속 오르니까 이런 데서 산 사람들이 뭐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내보내주질 않네. 물론 그분들은 어떻게 뭐 종가에 나가거나 아니면 시간에서 나가거나 뭐 그렇게 좀 나갔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오늘 들어왔어. 오늘 시초가가 얼마야? 막 오늘 들어왔는데 물량이 너무 커. 그래서 던지려고 해도 못 던지고 그냥 못 팔고 끝나거나 아니면 큰 손실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사주는 사람이 없거든. 내가 1억도 여기서 던지고 싶어도 이 밑에 호가에 1억이 없어. 1억이 없다고. 다른 종목도 그래요. 자, 얼마 전 제가 잘 먹고 나왔던 UTI 얘 보세요. 얘는 호가가 얇죠. 던지기도 힘들고 심지어 거래 시간을 보세요. 11시 19분부터 22분 3분간 거래가 없습니다. 3분 카레 먹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3분간 거래가 없고 뭐 1분당 뭐 57주 사주고 한 주 사주고 두 주 사주고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다? 아니야, 분명히 내가 매매할 때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있었고 호가가 촘촘히 있었고 매매하기 분명히 편했어. 근데 그건 왜 그렇다? 거래량이 빵빵 터졌던 시기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옛날로 돌아갔어. 옛날에 거래량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거래량이 없고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팔고 싶어도 아예 거래가 중단된 것처럼 시간이 멈췄듯이 거래가 없죠. 여기서도 3분 동안 거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종목은 팔고 싶어도 내가 그냥 계속 끌고 가야 돼. 왜냐하면은 어제는 거래량이 크게 터졌으니까 내일도 크게 터지겠지. 이게 아니라 언제 또 크게 터질지 모르니까 이런 애들을 오를 때마다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개인의 물량이 21조, 22조 이렇게 막 지금 코스피에 들어왔잖아요. 나중에 급박한 상황이 들어왔을 때 내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데서 막 아까 로지시스 같은 애를 1억을 던지잖아요? 그럼 밑으로 VI가 걸린단 말이야, VI. 이게 호가가 다 깨지고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면은 3분 동안 VI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래서 3분 VI 걸리면은 얘가 뭐 그 다음에 호가가 마이너스 20%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가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터져줄 때 그때 팔고 빨리빨리 수익이 있는 건 여러분이 챙기고 나가는 게 좋아요. 지금 개인분들이 2020년도 들어와서 거의 매일 사잖아요. 거의 매일. 어제 하루 팔고 그리고 4월 달엔 다 샀고 3월 달에도 여기 이틀 빼고 거의 다 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수 위쪽에서 있으신 분들은 코스피 뭐 2200에서 사신 분들은 계속 물려 있는 거고 그나마 3월 20일부터 들어오신 분들이 그나마 이쪽에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요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본전에 와서 탈출을 하려고 하면은 비상구는 하나인데 모두가 못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쭉 끌려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수익 날 때 여러분 위에다 걸어서 조금씩 덜으세요. 이걸 뭐 최고점에서 판다 뭐 한다 그런 건 여러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으면 빨리빨리 덜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급락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못 던져요. 오늘도 못 던지잖아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밑에서 저점을 잡거나 아니면 밑에서 잡아가지고 수익이 크게 나신 분이 있으면은 한동안 주식시장을 떠나 있고 거기에서 번 돈 다 써버리거나
아니면은 어디 진짜 정기 적금이라던가 돈을 꺼낼 수 없는 곳에다가 넣어두세요. 이게 지금 밑에서 딱 사가지고 수익이 나면은 자기 자신이 뭔가 주식에 소질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무슨 워렌 버핏으로 빙의된 것처럼 뭔가 우쭐하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공기업 다닐 때 진짜 회사에서 너무 매매 잘했어. 그냥 지수가 그냥 1800 찍으면은 그때 사고 2000에 팔고 이 와리가리 전법만 계속 썼는데도 승률이 너무나 좋아서 우쭐했단 말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됐다? 사표 내고 나와서 퇴직금 받자마자 이틀 만에 다 날렸어요. 유료 강의 들어가지고 강사가 리딩을 해버려서. 유료 강의 듣자마자 강사가 그냥 이 종목 상한가 갑니다. 30분 동안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도 혹해가지고 사버렸습니다. 물론 투자 책임은 저한테 있죠. 그래서 회사 퇴직하고 나오니까 이 전업이든 주식이 전혀 만만치 않구나. 아, 그때는 좀 해문이 따라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진짜 여러분 패가망신할 수 있고 수익금을 무조건 뭐 한번 찾아서 직접 만져보기라도 하세요. 제 친구는 진짜 안철수 테마주 뭐 써니전자로 3억을 먹었다고 했는데 얘가 그걸로 집을 산다고 하다가 집 보러 갔다가 3억인데 3억 2천짜리 집이 있다고 그쪽에서 2천만 원만 더 벌자. 잠깐 자기가 3억 갔다가 2천만 원만 더 벌자. 이 생각으로 다시 또 재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 돈 번 돈이랑 그거를. 레버리지까지 써가지고.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저는 그때 분명히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너 그거 지금 은행 가서 돈 다 뽑아서 한번 그 돈 만져보라고. 만져라도 봐야지. 지금 다시 주식하면 망한다. 근데 걔는 뭐라고 했다? 야, 총선이나 대선은 몇 번 올 수 없는 그런 기회라고. 네가 몰라서 그렇다. 네가 계속 기다리고 네가 계속 참고 네가 이런 테마주를 안 하니까 크게 못 먹는 거야. 나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지앤코를 어디서 샀냐? 지는 이제 뭐 이런 거 볼 때 어디서 샀냐면은 이거를 샀어요. 여기 뭐 양봉의 절반을 지지해줬다 하면서 이거 딱 보고 산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르니까 겉봐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우쭐해 하더군요. 아 정말 재수없었어요. 여기서 팔고 나왔으면 이 친구가 정말 위너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팔지 못하고 이쪽에 또 오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분노의 물타기를 이쪽에서 합니다. 분노의 물타기. 그래서 난 여기에 이게 빨강색이 떠길래 그 친구가 돈을 엄청 넣었나? 이 생각도 했거든요. 우리 반기문 씨 테마주예요, 여러분, 지인코는. 근데 반기문 씨 테마주인데 여기까지 이제 가다가 내려오는데 이 친구가 또 분할은 확실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또 이쪽에서 또 사고 해서 3분할을 했잖아요. 3분할을 다 들어가면 이제 더 내려가면 손절을 해야 돼. 원래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 안 했어, 그 친구가. 왜? 여기는 지지해주고 있대, 여기. 아직 시세 초입 부분에 여기 뭐 거래량이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살아있대. 그래서 아직 시세가 죽지 않았고 이제 뭐 우리 잠룡 반기문 형이 기문이 형이 이제 출마하면 이제 날라간다고. 이제 곧 축포 쏘러 간다고. 원래 여기서 팔았으면은 돈이 반밖에 투입 안 됐기 때문에 수익금이 적지만 이제는 돈이 다 투입된 상황이라서 여기만 이제 돌파하면 날라간다고 했는데 기문이 형이 그냥 대선 출마할 겁니까? 도리도리 하면서 절레절레 하니까 바로 점하를 2번 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3억을 번 게 문제가 아니라 점하를 가니까 팔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또 레버리지 써가지고 반대매매 여기서 나가가지고 그냥 쪽박차고 빚쟁이 됐어요. 빚쟁이. 3억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3억을 꺼내서 써보지도 못하고 그걸로 커피 한 잔도 못 사먹고 그걸로 그냥 집을 사거나 지 돈 2천만 원만 더 투입해가지고 집 샀으면 됐을 거를 그거를 사놓고 자기가 이제 무슨 주식의 신이 된 거를 착각해가지고 이쪽에서 욕심부리다 이렇게 끝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제발 여기서 막 지금 자기가 뭐 1400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수익이 났다. 한동안 주식 보지 말고 거기 뭐 돈 벌었으면 그 돈 쓰시고 나중에 다시 들어오셔야지. 안 그러면은 그 돈 써보기도 전에 다시 또 날려요. 저는 돈 버는 즉시 바로 해외여행 떠나가지고 가서 스트리밍 키고 여러분한테 지금 저 해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제가 지금 해외여행 간 횟수만 해도 지금 외제차 몇 대를 뽑았을 정도인데 저는 돈을 안 모아요, 기본적으로. 대신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커지질 않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비슷한 금액으로 매수를 할 수 있지. 안 그랬으면 저도 돈이 너무 커져가지고 나중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돈이 이렇게 수익금이 나면은 바로 카드 값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쓴 돈에 다 갚아버리고 아니면 적금에 넣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돈을 좀 꺼내서 좀 만져보시길 바래요. 만약에 지금 수익 중이거나 아니면 수익이 낮다 하신 분은 진짜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그 돈을 집에다 싹 뿌려먹고 한번 만져보세요. 1,000만 원어치 그냥 쫙 뿌려서 만져보세요. 근데 1,000만 원에도 요즘 5만 원짜리 나와가지고 다 뽑아봤자 5만 원짜리 그 비타오백 박스나 파카스 박스에도 다 들어갈 정도로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뽑아가지고 방에 한번 그냥 쫙 한번 뿌려보세요. 아, 그리고 이쪽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KG 이니시스라던가 그 결제주는 특히 저랑 잘 안 맞는다.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하려고 했다가 안 했다 했는데 와, 얘가 안 가더군요. 지난번에 52주 신고가를 찍고 뭐 했고 해도 봐봐요. 지수가 뭐 어제 급등을 했고 오늘 급등해도 안 가. 역시 이니시스. 여기서 매매했으면 저 그냥 물렸거든요. 근데 이틀 동안 얘를 지켜보니까 죽어도 안 가는 거 보고 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안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러분 착시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은 막 하락장에 이렇게 막 급등하고 그러면 이 종목 정말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만 이렇게 거래량이 빵빵 터지지 그 다음에 거래량이 빵 안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처럼 멈춰 있어 주가가. 물론 뭐 이걸 조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어제 같은 장에 오늘 같은 장에 이렇게 안 움직이는 종목은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와, 얘를 3일 전에 매매했으면은 결국에 물려가지고 질질 끌려가다 오늘이나 어제 같은 날 매매 하나도 못하고 그냥 끝날 뻔했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하고 안 맞는 종목은 역시 안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적 예상치인 6조를 가볍게 돌파하며 다행히도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어요. 2분기부터서는 본격적인 실적 악화가 될 거라는 레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의 예상치를 충족했다. 그것만으로도 약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4월 9일에는 세 가지의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펙 감산회의, 두 번째 옵션 만기일, 그리고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수 발표. 이렇게 세 가지의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당연히 많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펙 감산이 취소가 되거나 혹은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수가 예상치를 뛰어넘으면 증시에 큰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예, 제 유튜브 채널에서 여기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예, 스마일님 그리고 미나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